이 프로그램은 12세 미만의 어린이가 시청하기 부적절하므로 보호자의 시청 지도가 필요한 프로그램입니다. 지난달 23일부터 제천 의림지 역사박물관에서는 특별한 전시회가 열리고 있어 찾아봅니다. 전말, 각자의 삶이라는 주제로 열리고 있는 의림지 역사박물관의 기획전시실. 이 기획전시실 입구에 들어가자 특별한 동물들이 이곳을 찾은 관람객을 먼저 맞이합니다. 이렇게 수만 년의 세월을 뛰어넘는 특별한 만남으로 전시회의 여행이 시작됩니다. 이렇게 이제 지금 전말동굴에서 출토된 구석기 시대 동물 뼈들을 다 전시를 해놓은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제 그 7차례에 걸쳐가지고 발굴 조사를 하면서 약 한 1만여 점의 동물 뼈, 화석, 뗀석기, 사향누루와 토끼, 원숭이 등 초식 동물들의 다양한 뼈는 물론 이들을 먹이로 했던 호랑이, 하이에나 등 육식 동물들의 뼈까지 종류도 다양한 이들 모두는 상상을 초월한 시간을 지나온 유물들입니다. 전말동굴이 이제 중기 구석기부터 유물들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길게는 30만 년 전부터, 좀 짧다고 하면 28만 년 전부터 이제 1960년대, 70년대까지 역사 약 30만 년 정도에 달하는 역사를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상상을 할 수 없는 시간인 30만 년이라는 시간. 이렇게 오랜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동물들의 뼈가 남아있을 수 있었던 이유가 궁금해집니다. 일반 우리나라 토양 같은 경우는 산성 토양이라서 유기물들이 빠르게 썩어 가는데, 석회동굴 같은 경우는 석회 성분이 알칼리성 성분이라서 유기물을 보존하는 데 더 적합하고요. 그리고 일부 석회 성분들이 뼈에 침투하면서 화석화를 빨리 일으키기 때문에 유기물 보존에 가장 최적화된 곳이 석회동굴입니다. 제천시 송항면 포천리. 이 포천리에 위치한 전말동굴이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은 지난 1973년 전말동굴에 대한 고고학적 발굴이 이루어진 이후부터입니다. 다른 분들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최초로 발굴된 이제 구석기 동굴 유적이다라는 거에 좀 많이 관심을 가져 하시는데, 저는 여기가 이제 한반도, 특히 제천에 이제 신생대 4기의 자연 환경을 복원할 수 있을 정도의 풍부한 자료가 출토되었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이제 중요한 유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우리나라의 고고학적 평가와는 달리 전말동굴에서는 구석기 시대 인류가 이 전말동굴에서 거주했던 흔적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기 사슴머리뼈하고 주먹지르개 같은 경우에는 구석기 시대 사람들이 직접 이제 수렵을 했다라는 증거이기 때문에 사람의 흔적이 남아있는 유물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따로 이제 특별하게 전시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특히 이제 사슴머리뼈 뒤쪽에 보시면 있는 구멍이 앞에 있는 주먹지르개에 하고 이제 정확하게 크기가 일치를 해서 지금 여기에 있는 사진과 같이 이제 사슴을 사냥을 하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동물을 사냥하고 사냥한 동물들의 뼈나 돌을 이용해 다양한 도구를 만들어 사냥한 동물을 자르고 불에 구워 먹으며 살았던 사람들. 그럼 제천 전말동굴에서 살았던 사람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제천에 살았던 구석기 인류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이제 이런 사람들이 살았습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사실 조금 어려워요. 일단 제천에서 이제 중기 구석기에 살았다라고 추측이 되는 인류는 호모 에렉투스입니다. 호모 에렉투스 같은 경우에는 처음으로 이제 불을 사용을 했다라고 전해지고 있고요. 그 전에 오스트랄로피테쿠스, 호모 하빌레스에서는 약간 이제 직립은 하지만 좀 네 발로 걷기도 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 호모 에렉투스 같은 경우는 완전 직립의 이제 고인류이고요. 호모 에렉투스 같은 경우는 베이징 원인이라든가 자바 원인처럼
이제 아시아 지역에서도 굉장히 많이 살려놨던 인류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6, 70년대 전말 사람들의 여름 피서지였고 어린이들의 놀이터 역할을 하던 전말 동굴. 동굴의 벽면에는 그 뜻을 알 수 없는 다양한 글자들이 남아있는데 이 전말 동굴이 역사적으로 우리 선조들의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 장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신라시대 때 화랑들이 남긴 각자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뭐 완전히 글자가 남아있거나 또는 해석이 안 되는 글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중간중간에 글씨가 사라진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정확한 내용들을 알 수는 없지만 여기에 화랑들이 언제 몇 년도에 몇 월에 내가 왔다라는 그런 기록을 남긴 것도 있고요. 본인들의 이름을 새겨놓고 또는 이제 여기에 무예 수련을 하러 왔는지 하늘의 제사를 지내러 왔는지 그런 내용들을 일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신라 화랑들의 심신의 수련처가 되기도 했던 제천 전말동굴에서 또 다른 역사의 흔적을 찾아봅니다. 들보 구멍이 3개가 있다라는 것이 이제 중요한 이유는 여기 앞에 있는 유물들하고 동시에 같이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들보 구멍이 있었다라는 것은 거기에 지붕을 설치를 했다라는 거고요. 지붕이 있었다라는 것은 거기에 건물이 있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앞쪽을 발굴을 할 때 그런 건물 터로 추정이 되는 곳도 발견이 되었고요. 이걸 통해 가지고 여기 사이굴 앞에는 이 굴과 연결되는 작은 암자, 그러니까 작은 절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고, 특히나 앞쪽에서 이제 불교와 관련된 탄생불이 나온 걸로 봐서는 불교의 기도처로서 그 역할을 했을 것으로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1973년 지역 향토사학자인 조석득 선생의 안내로 연세대학교 손보기 교수가 발굴해서 세상에 알려진 전말동굴. 이제 다시 재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에 이번 기획 전시회를 마련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전시에서 전시를 관람하시는 분들이 꼭 하나를 알고 가야 한다면 전말동굴에 사람이 살았던 곳인지 동물만 살았던 곳인지 이거 하나만 알고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전말동굴 하면 지금 인터넷에서 검색을 하셨을 때 대부분 사람 얘기가 아니라 동물 얘기만 나오거든요. 여기에도 사람이 살았고 인류의 역사의 시작, 제천의 역사 시작이 여기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거, 그거 하나만 알고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전말 각자의 삶이라는 기획 전시회. 이곳을 찾은 사람들의 무한한 상상력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합니다. 엄청 오래되긴 했는데 저게 아직도 남아있는 게 더 신기한 거죠. 아무래도 이제 뼈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나중에는 다 흙으로 돌아가는데 아직까지 남아있는 거가 그래도 연수가 뭐 10만 년 전 막 이렇게 되는데도 상상의 시간을 뛰어넘어 그 시간을 이해하고 그 시간을 살아갔던 조상들과 같은 시공간에서 만나보는 시간이 바로 전말 각자의 삶이 아닐까 합니다.